액종을 원종으로 만드는 건데, 우선 액종은 식재료에서 물을 베이지로 해가지고 미생물을 채취하기 때문에 미생물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미생물의 종류가 너무 많아. 미생물의 종류가 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서로 이제 기란과 경합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기란과 경합. 서로 이제 경쟁 관계에 놓인다는 얘기예요. 공생이 아니라 경쟁. 이걸 기란과 경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서로 이제 기란과 경합에 의해서 서로 못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미생물의 개체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많고 개체수가 적은 거예요. 발효 미생물의 개체수가. 그러면 발효 미생물의 개체수가 적으면 발효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발효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발효력이 떨어지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올리느냐? 종류를 줄여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발효 미생물을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빵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만들기에 적합한 균으로 종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Isolation and Selection. Isolation and Selection 했죠? Inoculation, 그 다음에 Isolation and Selection, 그 다음에 Incubation, Inspection, 그 다음에 Identification. 이렇게 단계를 거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Isolation and Selection이라는 미생물학의 개념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액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액종을 이제 시료로 쓰는 거죠. 적종 재료를 해가지고 밀가루를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소금을 딱 집어.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유기농을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유기농을 안 써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보존료가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보존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잘 안 크든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기농으로 바꿨습니다. 가격은 유기농이 비싸잖아요. 비쌈에도 불구하고 종을 키울 때는 반드시 유기농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쓰면 볼륨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유기농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왜 강력을 쓰느냐예요. 중력도 있고 박력도 있잖아요. 왜 강력이냐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많으니까 힘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강한 밀가루 강력. 그러면 힘이 부족한 밀가루를 뭐라고 하면 박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박력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pH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잡아주는 거예요. 떨어지지 못하게. 그래서 그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pH대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 pH대가 유지가 되는 효과. 그래서 pH를 유지하기 위해 소금은 이제 두 가지 기능으로 쓰는데, 하나는 뭐냐면 병원성 미생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배지에 압력을 부여하거든요. 그 압력에는 산소에 의한 기압, 공기에 의한 기압, 그다음 물에 의한 수압, 그리고 농도 차에 의한 압력, 삼투압이 있는데, 소금은 삼투압 작용을 해가지고 압력의 변화를 줘요. 그래서 이 삼투압과 그 다음에 소금은 또 그 pH에 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pH가 빨리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일정한 pH대를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생물이 많잖아요. 미생물이 많은 균들 중에서 특히 효모균류가 많잖아요. 다른 균류에 잘 오염되는 효모균류가 우점인 게 액종이잖아요. 그 우점인 효모균류가 다른 균류에 오염되지 않으면서 효모균류가 잘 자랄 수 있는 pH대를 유지해주는 효과가 탁월한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유기농 강력분 써야 되고 소금을 넣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몇 도에다 배양을 하냐면 26도에다 배양을 해요. 그리고 요게 몇 시간이에요? 12시간 후. 그 다음에 12시간 정도 일반적인 거고, 12시간 안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예요. 그건 액종의 발효력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 2배에서 3배 사이에서 자기가 계대배양을 완료점으로 정하면 돼요. 2배에서 3배.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수직으로 되어 있는 유리병에다 딱 넣으시면 돼요. 수직으로 된 유리병에다가 딱 넣고 딱 두세 배를 체크해요. 여기가 2배고 여기가 3배야.
그러면 요 안에 걸리면 어떻게? 계대 배양을 해주는 거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패턴을 정하면 돼요. 아셨죠? 패턴을. 그러면 두 가지가 또 의구심이 생길 거예요. 뭐냐면 2배에서 하는 경우와 3배에서 하는 경우의 차이점이 뭐고 3배가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의구심이 생길 텐데 2배와 3배의 차이는 2배 할 때는 대사산물이 안 생겨요. 계속 2배에서 계대 배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맛이 없이 그리고 대사산물이 없이 알코올 향이 없이 계속 계대 배양이 돼요. 3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사산물이 생겨요. 3배 이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맛이 강해져 대사산물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발효력이 떨어져요. 네. 아셨죠? 네. 이런 거를 굳이 경험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더 고민할 게 많아요. 그래서 굳이 확인해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제시된 대로 하시면서 빨리 감을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건 되게 많아요. 돈벌이가 되게 많은데 이 그거 얘기하다 제가 3.9로 빠졌군요. 이 책에 마지막 날 얘기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까지 잘 나오시라고. 중간중간에 첫 번째가 뭘 해드렸냐면 요거트 만드는 거 해드렸잖아요. 네. 크림치즈 만드는 거. 그 발효 크림치즈 만드는 거 가르쳐 드렸고, 두 번째가 발효잼도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그렇죠? 그 돈벌이 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줄게 이제 스콘. 천연 발효 스콘. 천연 발효 메커니즘을 스콘에 부여한다. 이거 저녁반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스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퀵브레드예요. 그리고 바삭함이거든요. 그 퍽퍽함과 바삭함이 스콘의 특징인 거예요. 원래 특징이. 근데 얘를 발효를 시키면 푸석푸석하고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버터가 아닌 액상 유지방을 집어넣으면, 액상 유지방이 뭐예요? 생크림이잖아요. 생크림 같은 걸 집어넣으면 이게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죠. 영국 스콘은 안 그렇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야. 일본 사람들 또 스콘이 또 우리나라에 또 들어와서 스콘인 양 또 이렇게 또 활개를 치죠. 푸석푸석한 거예요, 원래. 그리고 이제 스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퀵브레드, 빠르게 만드는 게 스콘이거든요. 퀵브레드가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생밀가루 냄새가 나잖아요. 요걸 잡는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제가 이제 뭐 스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이런 게 아니라 스콘의 그 특징을 그대로 살리면서 스콘의 지금의 문제점이 뭐냐면 생밀가루 냄새 나는 거. 그 이유는 뭐예요? 퀵하게 만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때 물 대신에 우리가 요거트 발효액을 집어넣으면은 그러한 것들을 다 잡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트 발효액을 만들고 스콘을, 그 프레인 스콘을 해드리면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변형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빨리 만들어야지 돈이 되지. 시간을 끌면 돈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만드는데 막 그 생밀가루 냄새가 안 나고 이런 게 좋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좀 해보시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종배양법이 있어. 종배양 방법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이제 책 딱 보면서 요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책은 좀 어렵게 쓰여졌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요 책은 이제 딱 읽다가 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라. 그러면 여기에 화학 공식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어렵냐고. 그러면 원래 이렇게 좀 어려운데 내가 이거 공부하느라 힘들었는데 이렇게 쉽게 내가 그냥 방법만 가르쳐 줄게.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싸게 받을 수 있죠? 비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비싸게. 자, 우리는 이거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님들이 김치의 발효 메커니즘을 몰라도 김치 담글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김치의 발효 메커니즘을 알면 김치 공장을 만들 수 있고요. 김치의 발효 메커니즘을 알면 다른 낯선 이들에게도 팔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게 약하는데 기무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지금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의 종주국이 김치가 우린데 기무치로 해서 알려주면 되게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스콘이, 일본 스콘이 우리에게 알려진다든지 카레, 뭐 인도 카레보다 일본 카레가 더 좋아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그 인도 사람은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일본은 그걸 참 잘하죠. 피자. 아, 일본 사람들이 진짜 그런 부분 참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책은 이렇게 그렇게 이해시키면 됩니다. 이해하시고. 왜 이 얘기를 또 드리냐면 그 마지막 날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봤는데 책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설명은 제가 쉽게 해드리잖아요. 쉽게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거 들으시고 책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남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좀 어렵지만 제가 이 사람들 이렇게 어렵게 내가 쉽게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돈벌이가 되는 몇 가지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뭐 내가 마지막 날 다 요거 좀 잘 보시면 돈벌이가 크게 될 수 있다. 요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미안한 상황. 크게. 그래서 한번 해봐야지. 망하더라도 무릎 꿇어봐야지. 겸손함이 생기는 거니까. 자, 미안해요. 아까 얘기하다가 삼천포 욱해가지고 내가 망한 순간이고. 진짜 또 막 아련이 떠오르는 것 같아. 그때 망했을 때 생각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에 1차 원종 전량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 다음에 이 전량이 얼마입니까? 202g인데 200g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 강력불 200, 물을 200, 소금을 밀가루 기준 몇 프로예요? 2%. 그래서 얼마 집어넣었어요? 4g을 집어넣었어요. 여기 몇 배가 됐을 때? 2배에서 3배가 됐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시간이 이게 반감이 되잖아요. 반감이 되는 이유는 미생물이 늘 때 증균한다고 그러잖아요. 인리치먼트 할 때 둘, 넷,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죠? 넷 하면 여덟 하면 16. 그러니까 2시간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3차에서 완성은 몇 시간 걸릴까요? 반감되니까 3시간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량은 얼마예요? 600g이죠. 냈잖아요. 그 다음에 유기농 강력분 600, 물 600, 소금 얼마나요? 그렇죠. 12g. 다 됐네요. 이렇게 짰어요. 이렇게 짰어요. 자, 그 다음에 왜 계대배양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총 몇 시간이에요? 21시간이죠. 총 몇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1시간 동안 계대 배양을 몇 번 했어요? 계대. 이어서 배양하기를 몇 번 했어요? 3번 했죠. 3번 해서 완성을 했어요. 그럼 이런 의구심이 들 거예요. 질문하지 말라고 제가 다 얘기해 드리는 거야. 뭐냐면 이런 의구심이 생기죠. 그러면 선생님, 이 모든 양이 얼마냐면 1800이거든요. 그죠? 1800에 600. 여기에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600 그냥 1800을 다 이렇게 한번 해놓고 21시간 동안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굳이 전체 1800을 3번에 나누어서 섞지 말고 한 번에 그냥, 그리고 21시간 동안 놔둬.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 되냐 안 되냐부터 됩니다. 돼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신맛이 강하면서 발효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게 뭐라고 했어요? 계대배양이죠. 계대배양인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재료를 집어넣고 어떻게 합니까? 저어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2배 이상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없어진다? 산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재료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산소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을 때 어떻게 섞는 게 좋아요? 이렇게 들어올리듯이 섞는 게 좋다. 아셨죠? 들어올리듯이 섞는 게 좋아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런 원리가 왜 중요할까요? 아까 아침에 누가 그랬어요. 나는 힘이 없어서 이 장사 못할 것 같아. 그럼 너만 그렇게 생각하겠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게 궁금하잖아. 장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책에 나와요. 이 책에 나와 있어. 안 가르쳐 주려고. 마지막 날 가르쳐 주려고. 왜? 다 나오라고. 아직 스콘 걸어놨고, 스콘 배워야 돼. 짝짝 걸어놨어. 미끼 걸어서 끝까지 끌고 가야 돼. 72시간, 24회. 길다. 좀 더 달라올게. 출석률 좋게.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게 돈인 거야.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주정박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종. 아셨죠? 우의적인 종. 자, 아까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재앙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축복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다른 저개발국들이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어쩌면 우리 서민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지만 서민들 중에서도 준비한 자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음식 문화, 라이프를 저개발 제3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동경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동경하듯이 되게 동경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일본에서 배운 거 재가공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게 많아요. 저는 중국에서 망했지만은 제가 망했다고 제가 잘못 봤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 여건들이 있는데 그 여건이 좀 잘 안 맞아가지고 망했지. 대박 낼 수 있었어요. 우리 조직은 대박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상황을 읽었어요. 잘 읽었는데 타이밍을 저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얘기를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제가 자주 해요. 제가 책을 많이 썼다. 그리고 그 책은 지금도 잘 팔리고 있다. 절판되지 않고. 이 얘기는 뭐냐면 책이라고 하는 것은 5년 후를 내다보면서 이 5년 안에 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몇 년을 앞서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시선이 탁월함을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책을 이렇게 내가 책을 많이 내고 그 책을 출판사 사람들이 이렇게 출간해 준다는 얘기는 내 시선이 탁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탁월하니까 이제 계속 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에 힘을 부여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책, 돈도 안 돼, 돈도 안 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내가 구라를 쳤는데 돈 된다고.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요. 돈 안 돼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발효력이 떨어질 때쯤에 또 하고. 자, 그러면 2배가 됐을 때 또 하고. 지금 개대배양을 몇 번에 끝냈어요? 3번에 끝냈잖아요. 그럼 4번, 5번, 6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요. 발효력은 더 빨라져요. 막 빨라져.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너무 빨리 크니까 그걸 매일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나도 쉬어야 돼. 그만 하고 얘를 어디에다 넣습니까? 냉장고에 넣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야. 자, 여기에 종은 무슨 균류를 우점으로 한 거죠? 효모균류. 효모균류를 우점으로 하다 보니까 대사산물로 에틸알코올을 만드는 거예요. 대사산물로 에틸알코올을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에틸알코올이 산화가 돼가지고 초산이 되는 거예요. 더 빠르게 초산이 되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빠르게냐면 상어종보다 더 빠르게 초산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죽이 퍼져버려. 신맛이 불쾌. 그러니까 그렇죠, 식초. 맞아요. 근데 산화된 식초. 별로 맛이 없어. 불쾌. 김치 있잖아요. 그 여름에 익은 김치 같은 거. 신맛. 불쾌하잖아. 다. 겨울에 익은 신맛은 되게 감칠맛 나는데 여름에 익은 김치의 신맛은 불쾌하잖아요.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럼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 번 못 써요. 리프레시를 여러 번 못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그러는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원종을 가지고 무한 리프레시가 가능하지 못해요. 근데 샤워종은 무한 리프레시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알코올의 생성이 적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코올의 생성이.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대부분 무한 리프레시는 샤워종으로 이렇게 하지 원종으로 하지 않습니다. 원종으로 이렇게 하는 집도 내가 봤어요. 근데 몇 번 하다가 다시 만들어요. 몇 번 하다가 다시 만들어요. 그 집은. 그럼 왜 그분들은 신맛이 아니 그분들은 왜 번거롭게 또 만들고 또 만들지? 그냥 샤워종으로 하지? 그분들은 신맛을 안 내려고 원종을 쓰는 거예요. 원종은 신맛이 안 나는 게 특징입니다. 아셨죠? 모든 천연 발효빵이 신맛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맛이 안 나게 하고 싶어서 뭘 쓰는 거예요? 원종을 쓰는 것이다. 액종의 그 완료점을 어떻게 확인했냐면 그 브릭스의 감소와 pH의 감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액종의 완료점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완료점을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액종을 만들 때는 이제 쓰는 이제 브릭스라든지 pH 미터기가 좀 저렴해요. 액종은 한 6만 원이면 pH 미터기도 사고 그 브릭스 기계도 한 5, 6만 원이면 삽니다. 그래서 간단한데 이건 이제 이 액종은 이 콜로로이드 상태를 측정할 수는 없어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콜로로이드 상태의 이 원종이라든지 샤워종을 측정하는 이 pH 미터기가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빵 만드는 사람 쓰냐? 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생길 텐데 일본에서 배운 친구들은 다 샀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일본에 가서 직접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배운 사람들은 pH 미터기 다 사서 와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구매합니다. 그래서 구매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4에서 시작해서 3.6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액종이 이제 3.6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력분이랑 소금이랑 같이 넣으면 pH가 다시 올라가요. 그 4 정도로 올라갔다가 완성되는 게 또 마찬가지 3.6까지 떨어져요. 이거 책에서 제가 본 거고요. 제가 측정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볼륨이 확보되는 것만 봤어요. 볼륨이 확보되는 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경험상으로 3배 이상 들어가니까 술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나면 그게 그 한 번 나기 시작하면 계속 개대배양해도 이게 증가가 되지 이게 뭐랄까 희석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고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 제품에서 반죽이 퍼지는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든지 원종은 최종 제품에 이제 신맛을 표현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샤워종이 아닌 원종을 쓰는 건데 신맛이 난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처음에 이제 신맛이 나다가 나중에 발효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까지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두 배 너무 이렇게 신맛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리프레시를 하면 발효력은 증가하면서 대사산물은 축적되지 않는 원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상태만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건 그 지금 얘기하니까 이제 또 생각이 났는데 액종은 이제 브릭스가 14브릭스예요. 14브릭스라고 하는 것은 그 설탕량이 한 16g에서 17g 정도 들어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1브릭스의 설탕량이 1.33g 정도가 들어가야지 1브릭스가 돼요. 그러니까 100g의 물에 설탕 1.33g을 집어넣으면 1브릭스예요. 그래서 1브릭스가 돼요. 그래서 1.33g. 자, 계산해 봤거든요. 1.33g. 그러니까 1브릭스가 1g이 아니라 1.33이에요. 1.3. 1.3. 그 14 곱하기 1.33 하면 뭐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요게 액종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여기까지 단맛이 있는 거예요.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빵에다 넣으면 바게트 같은 데 넣으면 안 돼요. 단맛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단맛이 있어가지고 이해했죠? 그러니까 아예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빵에는 샤워종을 써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계속 리프레시를 한 걸 나중에 가서 된 걸 쓴다든지 원종을 한 번 딱 완성된 걸 여기서 쓰면 설탕이 들어가는 효과가 나가지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 얘기도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딱 들 거예요. 그럼 선생님 계속 리프레시 하잖아요. 중간에 뭐가 안 들어가요? 설탕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기가 없네? 그죠? 모기가 없잖아요. 액종 만들 때는 식재료에 들어있는 혹은 식재료에 설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을 추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4브릭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물 100g에 설탕이 32g 정도에 이제 넣었는데 원종으로 들어갔을 때 설탕이 안 들어가네?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외국에 가잖아요. 외국에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안 커. 그럼 설탕을 넣어야 돼. 이 방법을 했는데 안 커. 그럼 설탕을 넣어야 돼. 근데 이렇게 했는데 돼. 우리는 왜 되냐? 우리는 손상전분을 만들어요. 밀가루에다 손상전분을 만들어가지고 메가당이라든지 포도당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밀가루를 집어넣어도 자라요. 균이. 근데 그게 손상전분을 만들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밀가루 회사에서 적절하게 빵이 만들어지라고 발효미생물의 먹이를 재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설탕을 집어넣어요. 약간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종으로 넘어가서는 브릭스로 측정하지 않는다. pH와 볼륨으로 측정하시면 되겠다. 시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그냥 원종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원종의 pH를 찍은 책은 안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 뭐가 나와 있냐면 샤워종의 pH가 찍혀 있는 책이 나와. 그 샤워종에 그 사용했을 때 시작과 완료됐을 때의 pH가 3.6이라고 그때 제가 본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3.6 정도에서 씁니다. 아시죠? 3.6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량에 되게끔 해서 이제 종배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사산물은 적게 만들면서 발효력을 이렇게 크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빵의 신맛을 좋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신맛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밀가루 대비 물의 양을 줄이면 돼요. 밀가루 대비 물의 양을 줄이면서 2배를 만들면은 신맛이 생겨요. 2배 이상 만들면. 그것도 우리나라 책에 나와 있는데 딱 한 사람이 그런 방법을 썼어요. 딱 한 사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르방 듀라고 해요. 듀. 르방 듀. 이렇게 쓰죠. 철자는. 저번에 써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르방 리퀴드. 불어니까 여기 이가 붙더라고요. 영어는 이제 리퀴드 해가지고 이가 안 붙는데 끝자락에 이가 또 붙어요. 앞에는 영어 쓰고 앞에는 불어 쓰고 뒤에다 영어 쓰고 웃기잖아요. 그래서 불어. 근데 처음에는 저도 되게 르박이란 단어를 암기하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되게 오래 걸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똑같은 책을 계속 읽어요. 오늘 아침에도 읽고. 왜냐면 이게 몰라서 읽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머릿속에 앉는 거랑 말하는 거랑 그리고 막 아무 생각이 없는데 와서 팍팍 질문하잖아요. 막 질문하는데 이 질문에 즉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잠깐만요. 나가서 잠깐 볼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읽어요.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즉답에 질문에 즉답하려고 저도 상당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입장이. 그래서 확실히 암기력은 떨어져가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뭐 궁금한 거 여기서 또 궁금하신 건 없으십니까? 자, 없는. 네. 원종에서 신맛이 나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우리
MV 됐을 때 그냥 위장 보완을 좀 오래 했을 때 계대 배양을 잘못했을 때. 첫 번째가 밀가루 대비 물의 양이 다를 때. 그렇죠. 밀가루 대비 물의 양이 적을 때, 그건 신맛을 그 신맛을 발효 대사산물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약간의 신맛을 감수하겠다는 얘기겠죠. 냉장 보관이 오래됐을 때. 냉장 보관 오래돼도 신맛 납니다. 계대 배양을 잘못했을 때. 계대 배양 잘못해도 따죠. 여기서 3배에서 끝나야 되는데 3배 넘어간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표면에 딱 표면이요 줄무늬가 생기다가 거기서 그걸 넘어가면 안 돼. 거기에서 또 살짝 가라앉아. 그러면 이제 신맛 확 나고, 줄무늬 생겼을 때는 바로 해야 되고, 줄무늬가 딱 그러니까 빵빵하게 올라왔을 때 그냥 계대 배양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자, 여기 숨은 뜻이 있어요. 여기 숨은 뜻. 1차 원종, 2차 원종, 3차 원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순수, 분리, 증강, 계대, 배양이란 단어가 빠진 거예요. 순수, 분리, 증강, 계대, 배양. 순수 분리는 아까 얘기했죠? 아이솔레이션 앤 셀렉션의 효과가 있고요. 증강은 계대할 때마다, 이어서 배양할 때마다 균이 증강이 돼요. 계대는 뭐예요? 이어서 배양한 순수분리 증강 계대 배양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순수분리 증강 계대 배양, 2차 순수분리 증강 계대 배양, 3차 순수분리 증강 계대 배양. 순수분리와 이렇게 회차를 이렇게 1차, 2차, 3차가 뭐예요? 계대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배양이 되고, 이렇게 할수록 균이 늘어나고, 이렇게 할수록 균이 어떻게 돼? 빵 만들기에 적합한 균으로 선택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순수분리 증강 계대 배양 1차, 2차, 3차. 근데 샤워종은요, 샤워종 5차까지 하거든요. 이때 순수분리 없고 그냥 증강 계대 배양. 아셨죠? 원종은 원종과 샤워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종은 액종에서 출발을 하는데, 액종에서 출발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솔레이션 앤 셀렉션, 순수 분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샤워종은 그냥 계대 배양만 하는 거예요. 계대 배양 쭉 증균하는 거예요. 아셨죠? 요게 가장 큰 샤워종과 원종의 차이. 형태는 똑같은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아셨죠? 한쪽은 아이솔레이션 앤 셀렉션이 일어나고, 한쪽은 그냥 인리치먼트만 일어납니다. 딱